자, 우리 교재 340쪽에 기초주제 냉각탑, 냉동원리, 공조, 전열기항이 쫙 나와요. 특성이 쭉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344쪽까지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목표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제가? 그렇죠. 공기조화 설비, 공조 설비. 줄여서 공조 설비라고 보통 얘기해요. 공조. 그럼 이 공기조화 설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깃집 가시면은요, 고기 타는 냄새가 많이 나죠. 이 고기 타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 그 강의실이 환기 안 된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현재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그 건물에서는 아까 얘기한 냉방 난방보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요? 냄새를 빼기 위해서. 그렇죠. 덕트를 쫙 내려가지고 공기를 쫙 빼죠. 그러면 이 고기 타는 냄새가 그 덕트, 금속판을 타고 쫙 구멍을 타고 올라갔다가 갔다가 밖으로 어디 가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고깃집에서는 그 타는 냄새를 금속으로 쌓여 있는 그 구멍 속에 흘려보내는 건데, 거꾸로 우리가 덥거나 또는 추울 때 천정 쪽이나 어딘가에 그런 덕트를 설치해서 뜨거운 공기나 찬 공기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내가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느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따뜻하거나 시원한 건 뭘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그렇죠? 공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실내를 난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냉방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면 또 환기를 해주는 것도 이렇게 공기를 빼서 해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뭘 다루는 거예요? 실내 쾌적하기 위해서 공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조화 설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기조화 설비. 이 공기조화 설비가 된 건물들은 우리도 고급 건물이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엔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난방기 틀어주는데, 공기조화 설비가 된 건물은 천정에서 지가 알아서 더울 때는 찬바람을, 추울 때는 따뜻한 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공기조화 설비. 그렇다면 이 공기조화 설비가 있는데, 이 공기조화 설비는 시스템 유형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통 전체를 공기 방식으로 하겠느냐, 또는 아니면 아니다, 물만 가지고도 공기조화 방식이 가능하니까 전수 방식이 있고요. 아니다, 때에 따른 우리가 전수 방식과 전공기를 어떻게 해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 혼합 방식 우리 뭐라면 수공기식이라고 합니다. 수공기식. 그러면 일단 전수 방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FCU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FCU 방식. FCU 방식은 줄여서 뭐냐면, 원래는 펜에다가 코일에다가 유니트를 펜 코일 유닛 방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펜 코일 유닛 방식. 그럼 펜 코일 유닛 방식이 뭐냐? 우리 혹시 FCU 보셨어요? 혹시 FC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크게 드세요, 빨리. 반응이 이렇게 빨리 안 돼요. 자,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 손 흔드세요, 이제. 못 보신 분. 예, 됐어요? 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그게 뭔지 몰라, 그렇죠? 본 것 같기도 하는데 뭔지 모르고 넘어간 거 맞아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진짜.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어느 건물 갔는데 창가 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라제타가 아니라 이렇게 철판 같은 거로 둘러싸여 있어요. 철판. 근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 여기 뚜껑이 있어. 뚜껑을 딱 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온, 오프 세게 약하게 돼 있어. 선풍기 돌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딱 키면은 뭐야? 약한 바람, 또 키면 센 바람이 나와. 선풍기 돌리듯이.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안에는 배관이 있어요. 배관. 노란색으로. 배관이 쫙 있어. 배관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배관이
피복이 돼 있어, 피복. 응? 이렇게 피복이 돼 있어, 피복. 본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응? 본이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가느다란 코일이. 가느다란 그 코일이 딱 있어, 가느다란 코일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팬이 들어있고 전기장치가 있어요. 전기장치 있고 이 전기장치에 있는 제어판을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 찬물을 흘려준다. 그 다음에 팬을 돌리면 무슨 바람이 나와요? 찬바람이. 자, 뜨거운 물을 흘려준다. 팬을 돌리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뭘 공급하는 거예요? 배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데 실제로 공기가 돼서 바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로지 뭐만 쓴다? 물만 써서 전공기를 이용한다. 냉방과 난방을 이용하니까 전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뭐다? FCU 방식. 무슨 방식이요? FCU 방식. 팬 코일 유닛 방식이에요. 그럼 FCU 방식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일단 얘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조절할 수 있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뭐라 그래? 부하 조절이 가능해요. 그쵸? 가능하고 냉난방도 물론 가능해요. 가능해. 이때 우리가 전기 공급이 되어야 돼야 안 돼요? 전기 공급이 필수가 돼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FCU 안 돌아가요. 왜? 전기적 장치를 이용해서 팬을 돌려야 되는데 팬을 못 돌아가면 당연히 뜨거운 물, 찬물이 올라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그런데 이 전수 방식 요 특징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오염실엔 적합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약 오염실이다 그러면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만 해요. 응? 오염실. 그래서 오염실 부족하다는 것은 얘는 급기라고 하는 설비 시스템이 없어요. 급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창문 열어놔야 돼. 창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부하가 커지니까 냉방비, 난방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염실엔 적합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디 설치한다 그래요? 외주부에 설치해요. 외주부는 뭐냐면 보통 이 외벽에서 5m 정도. 근데 외주부에 어디 설치해요? 창 옆에 설치하죠? 창 옆에 설치하는데 창 옆에 설치한 게 저기 뭘 20m까지 날아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외주부 창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이 깊이가 아주 깊숙한 것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실의 높이가 아주 높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또 적합하지 않더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염실에 적합하지 않더라. 그죠? 또는 실 깊이가 너무 지나치게 깊은 곳이나 실 높이가 높은 곳엔 적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 작은 실로 구획된 무슨 공간? 외주부에 되는 외주부 공간엔 적합할 수 있으나 이것보다 더 큰 공간엔 적합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단점이 더 있는데 요 단점들은 무슨 방식과 공기 방식과 비교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공기 방식이에요. 전공기 방식은 오로지 뭐만 쓴다? 전이 오로지야. 오로지 공기만을 이용해서 공기 조화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로지 공기만을 이용하는데 한마디로 뭘 통해서? 덕트라고 그랬었죠? DUCT 덕트라고 그래요. 덕트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 그럼 이 덕트를 또 뭐라 한다? 에어덕트라고 그래. 에어덕트. 공기가 그 배관 안에 지나가니까 우리를 에어덕트라고 합니다. 무슨 덕트? 에어덕트라고 그래. 에어덕트를 통해서 냉방과 난방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전공기 방식은 에어덕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덕트에 따라, 덕트죠 분명히. 덕트에 따라 단일 덕트 방식이냐, 그렇죠, 이중 덕트 방식이냐, 이렇게 크게는 구분을 합니다. 그럼 단일 덕트라는 건 덕트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공급되는 거고, 이중 덕트는 두 개라는 얘기 뭐야? 냉풍 덕트와 온풍 덕트를
따로따로, 별개로 냉풍 덕트 하나, 온풍 덕트 하나를 따로따로 하는 걸 우리 이중 덕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단일 덕트 방식은 다시 구분을 하면 이렇게 정풍량 시스템과 이 병풍량 시스템이 있는데, 정풍량은 우리가 콘스탄트 에어 볼륨 시스템, 병풍량은 variable 에어 볼륨 시스템이라 해서 CAV 하면 정풍량, VAV 하면 병풍량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거 외에 몇 가지 시스템이 더 있지만 이건 기본소 시간에 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일단 이 전공기 방식은 중요하니까 별표 5개인데, 그럼 이 전공기 방식은 언제 쓸 거냐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공기 방식을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냉방방은 같이 되겠지. 그쵸? 예, 그 다음에 조절 부하가 되는 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전기 공급은 필수가 되겠지. 필수. 왜? 팬을 돌려야 되니까. 얘도 큰 대형 송풍기 가지고 공기를 보내주는 거니까 전기장치 필요해요. 근데 이때 뭐야? 오염실에는 오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디 설치해? 주로 천장에 설치하죠. 천장에 설치하니까 실기피가 깊은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얘처럼 요런 곳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오히려 요렇게 실기피가 깊거나 또는 천장 높이, 실높이가 높아도 오케이, 나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공기 방식 대공간 아니면 작은 공간? 큰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것은 뭐로 볼 수 있냐면, FCU 방식이 한계예요. 그쵸? 한계치죠? 이 한계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이나 음악당 같은 공간이 크죠? 그럼 이때는 FCU 방식 쓰겠어요? 아니면 에어덕트 방식 쓰겠어요? 에어덕트 방식 쓰는 겁니다. 공간이 크니까. 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요것에 관한 각각의 특징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테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현재 여러분이 뭔지는 알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일단 이 에어덕트 방식을 제가 크게 한번 그려줄게요. 에어덕트 방식 크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여기 없어도 돼요. 그렇죠? 있으니까 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자, 크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사람 키가 요만하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공간이 크다는 거잖아. 지금 그림만 봐도, 그죠? 공간이 커. 이런 공간, 대공간에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면, 뭐라고 썼어요, 제가? 취출구라고 그래요. 취출구. 그러면 이런 데가 뭐가 있을까요? 에어덕트가 있겠죠? 지금 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기 귀찮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형 뭐가 있을까? 대형 팬이 있는 거야. 대형 송풍기가. 송풍기. 요런 송풍기 이런 것들을 우린 또 뭐라 하면 우리가 반송동력기라고 그래. 반송동력. 이 반송동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걸 얘기합니다. 팬 같은 거, 펌프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해. 그럼 여기서 제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습을, 그럼 여기 난방을 합니다. 난방 코일 또는 냉방 코일이 있어요.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외기. 그쵸? 외기. 밖에서 이제 공기를 받아서 여기다가 필터를 통해서 가느다란 망을 통해서, 스크린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예를 황사 같은 낀날 같은 때 외기를 직접 실내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뭘 제거해야 돼? 먼지나 이걸 제거해야 돼요. 필터. 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냉방. 냉방포를 딱 갖다 놓으면 이 공기가 뭡니까? 차가워지겠죠? 여기는 난방. 난방포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워지겠죠? 그 다음에 제습을 해서 여기다가 어디? 팬을 통해서 어디로? 위로 쫙 올려주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럼 일단 냉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냉동기 필요한 거야. 냉동기. 난방에서 뭐가 필요해요? 열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지. 보일러요. 그렇죠? 보일러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기가 들어오는데 이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만약 실내 공기가 좀 오염되어 있어요. 탁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버리면 되는 거야.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배기가 있어요. 배기. 버리는 거예요. 버려. 자, 그런데 여기서 천천히 보세요. 현재 마이너스 10도야. 춥죠? 추워. 그러면 마이너스 10도는 추운데 실내는 몇 도를 요구해? 한 23도를 요구해. 예를 들어서 23도를. 그러면 여기서 필터를 통해서 냉방을 해야 되고 냉방이 안 틀겠지. 이제 난방만 해야 돼. 난방할 때 몇 도 정도 높여야 돼? 한 24도나 5도 높여야 돼. 뭐 때문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건물 올리는 거리가 한 30m, 40m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다 어떻게 열이 올라가야 열이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한겨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조금 더 높여. 자, 근데 여기서 얼마 정도로? 한 22도쯤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렇게 섞여.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이 외기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서로. 외기가 이렇게 나갈 때 급기가 되도록. 외기가 나갈 때. 외기가 뭐다? 급기가 되는 배기가 돼. 여기는 리턴 에어라고 그래가지고요. 얘가 돌아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배열을 회수해.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0도인데 현재 얘가 20도쯤 되죠. 20도쯤 되니까 얼마가 들어가? 한 급기는 10도 정도가 돼요. 아까 몇 도였어요? 마이너스 10도였지만, 그쵸? 마이너스 10도였지만 얘네들이 뭐다? 이렇게 섞여서 한마디로 뭐냐면 코일을 통해서 급기가 될 때, 급기가 딱 돼. 찬바람이 요 사이를 딱 갈 때 뜨거운 바람이 코일을 통해 나가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중에 찬바람이 이렇게 나갈 때는 나중에 따뜻한 바람 되겠죠. 뭐냐면 찬바람이 갈 때 더운 바람이랑 찬바람이 이렇게 교차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마이너스 10도가 몇 도가 된다? 10도 정도로 올라가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면 열교환기라고 그래요. 열교환기. 뭐라고요?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 중에 우리가 공기를 섞어주니까 현열과 잔열이 다 교환되니까 무슨 잘 붙이면 돼? 전열교환기. 뭐라고요? 전열교환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열교환기. 전열교환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 세이빙이죠? 에너지 절감이죠?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한다? 자, 뭐라 썼어요? 배열 횟수. 배열은 뭐야? 버리는 열을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버리는 열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버리는 열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버리는 열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이것을 한자로 쓰면 배열 회수를 통해 에너지 절감한다. 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배열 회수를 통해 에너지 절감한다. 이때 전자는 뭘 얘기한다? 현열과 잔열이 다 공기를 통해 섞이니까 전열을 다 교환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다 해보세요. 아까는 마이너스 10도를 몇 도까지 올려야 돼? 23도까지. 그럼 자, 여기 계산을 해봐. 마이너스 10도죠? 10도에 23도를 우리가 온도차 몇 도가 돼요? 33도 차이가 난 거죠? 그렇죠? 여기 24도라면 자, 그럼 여기 딱 지워주고 다시 실제 올리는 온도도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자 현재 얘를
얘를 마이너스 10도를 24도 올리면 몇 도 차이가 생겨요? 34도를 올려줘야 되죠? 그런데 현재 얘는 몇 도에서? 10도에서 몇 도까지? 24도까지 올려주면 몇 도까지? 14도만 올려주면 되죠? 이 델타라고 온도차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죠? 처음에 틀 때는 마이너스 10도로 24도 올려야 되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먼지가 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터를 고급 필터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얘는 필터를 조급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 그만큼 쾌적한 실내 공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먼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배기를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먼지가 좀 많다라고 해도 실내는 어떻게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급기도 하지만 뭐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실내로 급기하고 실외로 배기구를 만들어 놨죠. 급기구나 배기구를 만들어 놨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내 공기 안 좋으면 밖으로 버리니까 쾌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정이 높아도 어때요? 이 취출구가 많으면 되죠. 다 설치하면 돼. 군데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지 공간도 어디까지 우리가 덕트만 통해하면 다 난방 냉방이 가능하니까 실 공간이 좀 높아도 관계가 없고 실 깊이가 깊어도 관계가 없더라. 무슨 방식은? 에어덕트 방식은. 그쵸? 에어덕트 방식은. 자, 오케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단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데 난방할 때도 전열교환기 쓸모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난방할 때도 왜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봐. 지금 현재 실내 온도 몇 도다? 35도입니다. 덥죠? 현재 여름철이야. 현재 실내 온도를 똑같이 23도를 유지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 35도인데 35도 외기를 가지고 필터를 냉방을 해야 돼. 몇 도 정도로 이때? 22도 정도로 해줘야겠네. 왜? 여름철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현재 35도와 22도 몇 도 차이가 나요? 23도 차이가 나죠. 그쵸? 이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쫙 해서 올렸더니 얼마가 나와? 23도가 나왔어. 그럼 이제 버릴 때 어떻게? 쫙 해서 저럴 때 온도가 좀 올라가서 24 정도 됐다고 치자고. 24. 그래서 얘가 한 24 정도가 됐다 치자고요. 그럼 24도를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버릴 때 급기가 들어오면 온도가 중간값 정도 들어오겠죠. 응? 중간값 정도. 그래서 한 28도쯤 됐다 치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는 22도로 낮춰야 돼. 지금 몇 도가 돼요? 28도를 22도로 낮추면 얼마면 돼요, 지금? 델타는 6도면 되겠죠. 그럼 6도를 낮추면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냉방과 난방에 모두 배열을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냉방에도 이용할 수 있고 난방에도 배열을 이용할 수. 뭘 통해서? 전열교환기를 통해서. 그럼 전열교환기 역할인지 확실히 알겠죠, 이제? 냉방할 때도 도움을 주고 난방할 때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중간기야, 중간기. 중간기는 뭘 얘기하냐면 한 9월 달쯤 있잖아요. 9월 달쯤에는 바깥 공기는 굉장히 시원하죠. 응? 시원해. 근데 실내 공기는 좀 더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약간 덥죠? 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지금 한 200명쯤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인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워요. 그렇죠? 더워. 인체가 무지무지 많단 말이야. 무지무지 많다 보니까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 컴퓨터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뭐예요? 열 내고 있죠. 조명 같은 게 많으면 또 열을 막 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발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는 굉장히 더워요. 실내는 굉장히 시원해. 그럼 이제 보통 실내가 더우면 우리 뭐를 해야 돼? 냉방을 해야 돼. 냉방. 근데 실내는 덥다 그랬죠. 더워. 덥단 말이야. 그럼 냉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 나오면 이제 시원해요. 그럼 어떤 걸 쓰느냐면 밖에 자, 그럼 얘는 열량이 높죠. 그래서 얘 뭐라고 하냐면 엔탈피, 현열과 잠열량이 높다라고 해요. 엔탈피가 높아. 여기는 저온이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엔탈피가 높다, 낮다? 낮다. 엔탈피가 낮아. 이때 발생하는 그 현상은요, 동절기 때도 가능하고 또는 중간기도 가능해요. 동절기나 중간기 이런 현상이 생겨요. 보통 실내에는. 사무응화 같은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자, 엔탈피가 낮은 이 열기가 예를 들어서, 현재 실내 온도는 한 28도쯤 된다고 치자고요. 28도. 덥죠?
실내는 몇 도냐 그랬더니 한 18도쯤 된다 치자고요. 그럼 18도의 낮은 연탈피를 그냥 가지고 와. 필터통에서 냉방 안 해요. 그렇죠? 냉방으로 쫙 가지고 와서 급기를 하면 어떻게 얘가 섞이죠? 섞이면 어떻게 돼요? 오, 시원하다. 오, 에어컨 잘 나오네. 현재 냉동기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그럼 이거 지난번 설명했었죠? 이런 방식은.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방식? 외기 냉방 방식. 외기 냉방 시스템. 외기 냉방 방식. 외기 냉방 방식.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 했다?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다. 다시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그럼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은 언제 쓰는 거다? 동절기나 또는 중간기에 실내 엔탈피는 높고 실외 엔탈피는 낮을 때 외기를 도입함으로써 냉방 효과를 가져올 때 이거죠. 중요하겠죠. 시험에 나왔겠죠. 예, 앞으로 또 나오겠죠. 예, 중요하니까. 왜? 에너지 관련되잖아요. 에너지. 이런 방식.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어려운 거 좀 쉽죠? 이게 공부예요. 쉽죠? 자, 그럼 이런 방식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공기조화 방식은 요렇게 요 한계를 극복했죠. 무슨 방식이? 공조 방식이 극복했단 말이에요. 극복했어. 뭐가? 공조 방식이 극복했고요. 극복했어. 뭐가? 이렇게 극복해서 올라가는 거야. 극복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조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 덕트를 이용하니까 자, 외기 냉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면 다른 얘기로 자, 요 전수 방식은 외기 냉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전수 방식 외기 냉방은 불가능합니다. 됐죠? 전수 방식은 내기 냉방 불가능한 것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는 물을 이용했다 그랬어. 카메라. 물을 이용했다 그랬어. 배관에 물이 들어가는 거와 배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 중 어디가 더 수명이 짧아질까요? 물이죠. 그러면 얘는 물을 쓰니까 내구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배관에 녹이 있을 수 있어요. FC 방식은. 그렇죠? 이게 단점이죠.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건축물이. 대부분. 그죠? 대부분 생겼어요. 대부분 생겼는데 여기다가 보가 이렇게, 여기도 보가 있어. 이렇게. 보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보가 있고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예, 밑에. 이렇게 해서 천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내 공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 보 밑으로 이 공간이, 자, 에어덕트가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FCU가 많이 들어가요? 에어덕트가 크게 들어가죠? 크게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층문 높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FCU는 배관만 지나가니까 낮아도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면 FCU는요, 층 높이가 낮은 그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그쵸? 또는 층 높이를 낮게 만들 수가 있으나, 에어덕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층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보 밑에 덕트 공간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이거 제가 쓰진 않을게요.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기본서에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기본서 강의 때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있겠다는 건 뭘 얘기해요?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이 맞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생각만 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지문은 나오셔서 쓰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한 거야. 자, 그럼 이해했고요. 그럼 일단 이 공기 방식 같은 경우인데, 그럼 큰 건물 같은 경우, 높은 건물은 뭘 쓸까요? 대부분 에어덕트 방식 쓰고요. 중규모 건물에 좀 효율적으로 층 높이를 낮으면서도 냉난방 하고 싶다면 뭘 쓰는 거에 때는 전수 방식 쓰는 거고요. 그러면 혼합 공기 방식이 있어요. 혼합 방식이 있어요. 혼합 방식은 뭐냐면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창문이 있고 그렇죠? 있는데 보면은 여기 FCU가 딱 달려 있어요. 병원에 그렇죠? FC 달려 있어요. FC 달려 있고요. 여기는 뭐 있다? 요 천장에는요. 이렇게 급기도 되고 배기도 돼서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병원 같은 건 오염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오염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배기를 해주는 거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세요. 급기를 해줘요. 그럼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에어덕트 방식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필요한 급기나 필요한 배기만 하고 냉난방은 뭘로 하는 거예요? FC로 쓰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다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공기 혼합식이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잘 가보세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창문 쪽에 FCU가 있어요. 근데 병원은 이제 환자들이 오염물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염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냉방, 난방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니까 배기를 따로 해줘요. 배기팬을 막 돌려주면 배기가 되고 급기도 해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그럼 결과적으로 병원 같은 그 오염실은 FCU 쓰겠다 그러면 순수 FCU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혼합식 쓰는 거예요? 혼합식. 수공기 혼합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난방은 공부했어요. 왜? 난방은 뭘 통해서 공부한다 그랬어요? 난방은 보일러를 통해서 뜨거운 열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냉방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냉동기가 있고 또 얘가 뭐가 있어요? 냉각탑이 있더라. 냉동. 그 다음 냉동 방식 크게 압축식과 흡수식이라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 문제예요. 압축식, 흡수식. 그러면 이 압축식의 사이클과 흡수의 사이클이 있는데 압축식 사이클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일단은 우리 압축식은 가스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스 같은 걸 이용하고요. 흡수식은 냉매를 뭘 이용하냐 그러면 냉매는 흡수에 뭐가 들어가요? 물을 이용한다. 냉매는 물을 이용하고요. 이용하고 그 다음에 흡수액이라고 했어요. 리튬 브롬 화물이라고 하는 흡수액이 있어요. 흡수액.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해요? 냉매는 뭐다? 물이에요. 리튬 브롬 화물은 그냥 흡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액. 자, 그럼 여기서 압축식과 흡수식은 사이클이 쫙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서 이거 고르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한 두세 번 나왔죠, 최소한. 자, 그럼 압축식 사이클은 뭐냐? 자, 보세요. 증발, 압축, 응축, 팽창이고, 자, 보세요. 증발과 응축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증발과 응축 사이에 흡수와 재생이라는 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잘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증발과 응축은 공통상이죠. 공통상이죠, 지금. 그런데 자, 흡수와 재생은 어디만 있어요? 흡수식이만 있고 그 다음에 압축과 팽창은 어디만 있어요? 압축식에만 있잖아요. 당연히 압축은 어디만? 압축식에. 흡수는 뭐야? 흡수식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흡수와 재생, 압축과 팽창입니다. 뭐라고요? 흡수와 재생, 압축과 팽창은 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발이나 응축은 뭘 얘기한다?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자, 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안 쫓아하시면 또 쳐다보는 거 제가 이렇게 자, 여기다가 해보세요. 했어요? 어때요? 느낌이 어떠냐고 다시 한번 호해고. 느낌 어때요?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왜 시원한데요? 다행히 시원하다니 다행이에요, 정말. 왜? 어떤 분은요, 이불 갖다 대고 제가 그래서 쳐다본 거예요. 제가 혹시 그러신 분 있나 싶어서. 이불 대고 막 그래요. 그럼 덥죠, 당연히. 근데 보통 다시 한번 이 정도 놓고 왜 시원하죠?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피부에는 촉촉한 물기들이 있죠. 이 촉촉한 물기가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열을 뺏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열을 뺏어서 가는 거. 그러면 이 증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냉동이에요. 시원하게 하는 거. 분명히 증발을 통해서 우린 뭘 느꼈다 그랬어요, 지금? 시원하다. 그럼 시원하다는 것을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냉동. 냉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동태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냉동은 말 그대로 시원하게 하는 목적. 그럼 이 사이클 중에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클이 뭐냐? 그럼 답이 뭐다? 증발.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한번 문제가 뭐라고요? 다음 중 냉동을 목적으로 실현하는 그 사이클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증발 단계다. 증발. 그쵸? 증발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압축식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압축식은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요. 우리가 보통 얘는 압력 단위고요. 얘는 요 단계는 온도예요. 온도. 그러면 여기서 쫙 가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뭐다? 고온이고, 얘가 여기로 가면 뭐가 돼요? 저온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요? 고압이 되는 거고, 내려가면 뭐가 돼요? 저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상태도를 그리면, 우리가 현재 보통 물은 고체에서 또 액체에서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하죠. 상태 변화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다시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온도를 빼면 액체가 되고 온도를 내리면 다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은 또 뭐라 그랬어요? 승화 과정. 무슨 과정? 승화 과정. 첫 시간에 공부한 거죠. 건축 수업이. 그죠? 자, 이게 이용되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예, 보시면 우리가 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은요, 가장 먼저 뭐냐면, 자, 이 증발이 시작돼. 증발. 이 증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발은 우리가 피부에 촉촉한 액체가 뭘로 변한다?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열을 뺏어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이클이 요렇게 액체에서 뭘로? 기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체가. 그래서 증발 과정은 무엇이 무엇으로 됐다? 액체가 기체화된 기체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얘를 좀 과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약하게 그리면 느낌이 안 생겨. 이렇게 제가 세게 그릴게. 세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여기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변했어요. 요 단계.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뭐냐면 압축 단계가 돼. 압축 단계. 그럼 압축 단계는 이 점에서 봤을 때 온도가 고온이 되고 압력은 고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압이. 그러면 압축이 되고 압축이 쫙 돼서 올라가다가 여기 뭐가 있냐면 응축 단계에 들어가. 응축. 그럼 응축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기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로 변하는 거죠. 액체로 변하다가 여기 요 상태에 가면 요 상태 쭉 가면은 여기 팽창 밸브라고 있어요.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증발하도록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압축 단계라는 것은 온도를 높이고 압력도 높이는 단계가 되고, 다시 응축에서 팽창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지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온 고압이냐 저온 저압이냐. 어때요? 이거 그림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응축이가 나와. 응축이라는 것은 기체를 뭘로 바뀔 때 아까 응축수가 뭐였어요? 응축수라는 게 증기를 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증기를 물로 바꾸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요, 지금? 낮춰야 돼. 열을 버려야 돼. 뭐냐면 증기는 열이 많이 갖고 있죠. 증기가 열이 많으니까 그 증기의 열을 버려야 돼. 이 버리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냉각탑이에요. 그럼 냉각탑은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열을 버리는 거예요? 열을 버린다. 뭐라 그래요, 얘는? 목적이. 열을 버리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우리가 열을 버린다 또는 이 배열보다 더 좋은 말이 뭐야?
방열이야, 방열. 뭐라고요? 방열 과정, 광열. 열을 버리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을 버린다, 방열. 그러면 다 냉각탑을 이제 보는 거고,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냉각탑이 냉각탑을 통해서 뭐를? 기체를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로 바꿔주고 다시 팽창뱀을 통해서 이렇게 증발 과정. 그러면 자, 냉각탑이야. 냉각탑. 자, 냉각탑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냉각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보신 분 손 드세요. 빨리 안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예, 옥상에 자주 올라가시면 돼요. 자, 냉각탑. 냉각탑이 뭐냐면, 자, 제 그림을 줄게요. 냉각탑은요, 보통 대양류식 냉각탑이 있고요. 직교류식이 있어요. 이 대양류식 냉각탑. 냉각탑 한번 그려줄게요. 옥상 같은 데 가면요. 자, 뜨거운 증기를 그냥 원래 안에다 공급하는데 밖에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여기 팬이 있어요. 팬.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싹 어디서 샥 와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쫙 올라오면 이때 뭐다? 증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뭐가 변해요? 증기가 물로 변해. 내려오다가 물로 변하면 이 물은 다시 사이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면 증기는 어디다가 냉각탑에 흘려주고, 그러면 찬바람이 팬을 통해서 막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증기는 하향, 공기는 상향, 서로 대향 마주보는 방식이다. 대양류식. 이해하시겠어요? 자,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보셨군요. 근데 이런 건 봤을 거예요. 가끔 이제 건축물 바깥에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무슨 뭐 철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증기장치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어. 증기는 내려가는데 찬바람이 이렇게 통과를 해버려요.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과하니까. 이 증기와 이 바람이 뭐다? 서로 직교하죠. 이렇게 된 거 철판으로 돼서 뒤집어 쌌어요.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혹시 이런 거 봤나요? 뭐 크기가 좀 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 밖에 보면은 실외에 있는 곳 그 근처 보면은 이렇게 뭐 거기 이렇게 바람이 막 나와요. 혹시 못 봤어요? 예, 못 봤으면 사진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냉각탑 하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보통 요거나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거나 요거예요. 요런 거나 요거. 그 다음에 대양류식처럼 보이는데 직교류식을 대양류처럼 만든 것도 있어요. 가운데 펴놓고.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형태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건 냉각탑이라 그래요. 그럼 냉각탑은 결과적으로 뭐가 변한다? 증기가 물로 변하고 다시 팽창부했고요. 증발을 거쳐요. 그럼 이 사이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압축은 결과적으로 뭐야? 무슨 과정? 압력은 고온도는 높아지고 고온에다가 압력은 고압이 되는 거고요. 이 팽창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저온 저압 상태가 돼서 쉽게 증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응축이라는 과정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쿨링타워와 연결되어 있고, 이 쿨링타워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냉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방열을 해주는 거예요? 열을 버리니까 방열 과정, 라디에이트 과정, 라디에이션 과정.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식과 흡수식의 사이클은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머리 쓸 때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시원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압축해주고 다시 응축해서 쿨링타워 연결해서, 쿨링타워는 뭐가 뭘로 변한다 그랬어요? 기체가 뭘로? 액체로. 응축이 그 얘기잖아요. 증기가 물로 하고 시험에 뭐로 나와요? 물이 증기로 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이거는 안 나와요. 왜? 원래 없는 걸 제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어느 교재도 안 나와. 나오면 이거 그쵸 참조한 거예요. 제가 베낀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수록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만 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팽창 과정이 있어요. 팽창. 저온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냉동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사이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시험에 분명히 냉각탑 나온단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냉동의 목적을 달성한 사이클이 뭐라고요?
무슨 과정? 증발 과정이에요. 여기 그 까먹으면 안 돼요. 그쵸?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훅 한번 해보는 거야. 그쵸? 시험에 나왔다. 뭐 한다? 호흡해보면 시원하다. 무슨 과정? 증발 과정.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요거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흡수식 같은 건 증발 흡수 재생인데요. 이때 물은 냉내지만 리튬 브로마물이 이렇게 흡수됐다가 농도가 진해지면 다시 재생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리튬 브로마물이 흡수와 재생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뭐라 그래요? 흡수액이라 그래요. 물을 흡수했다가 재생해주는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흡수식이고요. 그리고 이 흡수식에서도 우리가 냉동 목적이 달성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역시 증발기입니다. 그렇죠? 역시 증발기예요. 예,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 그렇죠?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처음 공부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몇 번 하면, 두세 번 하면 그 다음에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지금은 그냥,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제가 쫙 그려준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잘 모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아시는 분 써도 돼요. 근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런 게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하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판서를 위해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놨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림 보면서 몇 번씩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자, 잠깐